안녕하세요. 안전자격증을 강의하는 최병환입니다. 자, 필기를 합격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실기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면 될지 이론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실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답형 55점과 작업형 45점으로 점수가 배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합계 60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자, 중점적으로 나오는 내용과 함께 연계되는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산업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재해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모두 총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이환되는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재해에 의해서 조금 더 심각한 재해를 우리는 흔히 중대재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는 문제가 가끔 가다가 한 문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린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이 사망해야지만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조건으로서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망하거나 또는 요양해야지만 중대재해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요양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시에 1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거나 직업성 질병에 이환이 됐을 경우에도 중대재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해에 대해서 우리 필기에서도 열심히 외웠던 내용이잖아요. 이 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재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분류에 따라서 사망, 중상해, 경상해, 경미상해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들 우리 계산 문제로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별표 2개 주고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손실 일수가 7,500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뒤에서 계산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중상해라고 하는 것은 부상에 의해서 8일 이상 노동손실을 가지고 온 상해를 우린 중상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요. 경상해라고 하는 것은 부상에 의해서 하루 또는 7일 이하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를 우리 흔히 경상해라 부르며, 경미상해라고 하는 것은 하루 기준, 우리 근로기준법상 하루는 8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즉, 이 하루 이하의 휴식이나 또는 어려운 노동이 아닌 가벼운 노동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경미상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를 우리가 아예롤에 해당하는 구분으로서 상해 정도로서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앞에서 이야기한 통계적으로 7,500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흔히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것으로서 부상이 악화되어 일정 기간 이내에 죽는 것을 또 사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로서도 분류할 수가 있게 됐는데, 흔히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근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내가 어떠한 절삭기구를 사용하다가 자칫해서 내 손목이 절단되는 상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만약 수작업을 해야 될 작업에서는 내 손목이 절단돼서 수술을 했는데 이 손목을 복구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영원히 그 업무에 복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나는 다시는 이 업무에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해를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내가 이 사고에 의해서 무엇을, 그 기능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내가 아예 근로 자체도 못하는 것을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라고 한다면, 내가 사고는 당했어요. 사고는 당했지만 이때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상실은 했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을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라고 한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손목 절단은 오히려 이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에 조금 더 해당할 수가 있게 돼요.
있어요. 왜? 영구 전노동 일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 그대로 업무에 투입할 모든 노동의 종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바꿔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만약 손목이 절단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내가 발을 써야 되는 업무에는 투입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은 말 그대로 그거와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떠한 특정한 업무에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업무에서는 종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치게 됨으로써 사망한 건 아니지만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가진 것을 영구 전노동 불능상해라고 부를 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말 그대로 사고를 당해서 경추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난 아예 몸을, 하반신을 못 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부분의 업무, 거의 모든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해당하는 전노동과 일부 노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와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말 그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잠시 동안 3개월 이상의 요양은 필요해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잘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치료를 다 받을 때까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요.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라고 하는 것은 치료는 받아야 돼. 하지만 가벼운 노동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건 들 수 없지만 서류 작업은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흔히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로서 치료가 다 되면 원래 업무로는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구급처치상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치료받고 나서 원래 업무로도 그냥 복귀가 가능한 것을 흔히 구급처치상해 또는 응급조치상해라고 부른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